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64세 환자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7월에 코로나에 걸린 이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상포진이 뒤따라오고 소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가 하면 치통과 혀통증으로 소염제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기침약도 몇 달째 먹고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간은 모든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부터 명치까지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역류 증상도 있었습니다. 혀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목 이물감, 마른 기침, 뱉어지지 않는 가래 생겼고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분 체결 안 할 때도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소화가 안 됐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증인 목 이물감, 마른 기침, 뱉어지지 않는 가래 여기 있죠. 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장과 심장이 나빠져서 폐 통증이 왔던 겁니다. 이분의 조증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혀 통증이 있고요. 명치답답, 목이물감, 소화불량, 복부팽막, 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혀 통증, 피로감, 무기력, 소변장애까지 오신 상태셨습니다. 이분이 장상폐하성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만성적으로 소화 안 돼가지고 만성위염이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위장장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도 왔고 그로 인해서 진통제도 많이 먹어서 부담이 됐을 거고 심장에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약을 많이 먹었지만 호전성에는 없었습니다. 혀 통증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증이냐 경증이냐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임상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중증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혀가 청자색이냐, 입술이 청자색을 띠냐, 또 혀가 건조하느냐, 혀가 위축되어 있느냐. 이러면 그 통증의 양상이 정확하게 표현해도 이 사람 중증이다 보셔야 되고 만일에 혀가 약간 부드러운 붉은색,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연한 토마토 색깔, 혀가 건조하지도 않고 혀가 위축되지 않은 경우는 이건 경증 환자인데 환자가 아무리 심하게 호소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빨리 좋아지는 경증 환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혀통증은 쉽게 생각하면 1차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혀통증은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증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 합병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증, 두통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역류성 후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데 어떨 때 혀통증까지 오느냐? 명치에 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고장이 나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위장의 외벽이 굳어있는 담즙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위장이 잘 움직임을 못해서 음식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죠.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기, 담즙 플러스 하나 장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만 혀통증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이 안 좋아서 가스가 차게 되면 이 가스가 찬물에 인해서 이 가스가 잘 배출이 안 되고 자꾸 생성이 되면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2차적으로 이 독소가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혀통증이라는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거죠. EAV 검사를 봤더니 실제로 위장에서 오는 신호가 약했습니다. 위장 기능과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위장 담색 상태였고요. 심장에서 오는 신호도 약했어요. 이러면 심장 기능과 운동성이 저하된 심장이 굳어지는 현상, 위장 굳어짐을 넘어서 심장 굳어짐 현상까지 진행됐던 환자입니다. 내원 첫날 모습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첫날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하고 입술이 약간 자색 톤을 돕니다. 그리고 혀가 건조하죠. 바짝 말라있고 백태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 10일 딱 약을 먹었어요. 10일 먹었는데 어떻게 되죠? 혀가 저렇게 건조함이 사라지고 위축되어 있던 게 약간 통통해지고 셋째로 혀 색깔이 밝아졌습니다. 이러니까 환자는 어떻게 돼요? 와, 좋아졌다, 다 나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은 혀통증만 없으면 나서는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좋아져야 되는 게 외래 10일차 혀에 백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백태가 남아 있고 혀가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예요. 더 중요한 거는 복진상에 채기와 담즙이 남아 있었어요. 아랫배에 가스도 있고 목이물감도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환자는 다 나은 게 아닙니다. 근데 환자는 혀만 좋아졌고 배도 좀 편하니까 다 나았다 착각을 하게 된 거죠. 5개월 뒤에 이 환자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채기와 담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 사이에서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이 체기와 담력이 다 없어야지만 어떤 외부적 방아쇠적인 요인이 없어도 생기더라도 체기와 담력으로 인한 중증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체기나 담력이 남아있으면 방아쇠 효과가 오게 되면 다시 쉽게 재발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내고 난 이후에 처음에 병의 기세가 꺾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15일차가 돼도 약간 혀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지만 치는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렇지만 다 나은질 않은 상태였고요. 복약 21일차가 됐을 때 보신 바와 같이 백태가 많이 없어지고 혀가 부드러워지고 혀 색깔도 좋아지고 위축도 없어져 좋아졌은 환자셨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한 달 정도 더 치료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환자셨는데요. 혀통증 환자는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어려운 병이고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안 낫는 병은 아니고요. 정신과적인 약이라든지 진통제로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체기와 담력을 없애고 장을 개선시키고 심장까지 좋아져야지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어디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위다만병원의 노기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